안녕하십니까, 손석범입니다. 12월 26일 금요일 예상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올해 마지막 주 경마주간입니다. 한 해 동안 성원에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방송 점검해가지고 좋은 마필들 많이 추천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항상 이쯤 되면은 이제 각 마방들의 성적들, 조교사 부분 다승 1위, 기수들 부분에서의 다승 1위. 자, 이미 확정이 돼 있는 부분도 있지만 아직 모른다 하는 부분도 남아 있어요. 서울은 서울대로, 또 뭐 제주는 확정이 된 것 같고요. 부경은 아직 이 조교사 다승에서는 아직 모른다 그런 상황입니다. 간략히 좀 말씀드리면, 자, 제주에서는 12조 이태용 마방이 다승은 확정을 지었습니다. 항상 그렇듯 이태용 마방이 92승을 거뒀고요. 고영덕 마방 13조 마방이 79승을 거뒀습니다. 13조가. 조교사는 제주가 확정이 됐고, 기수는 뭐 박성광 기수가 제일 많이 한 것 같지만 문현진 기수가 제일 많이 했어요. 문현진 기수가 91승을 거뒀더라고요. 그리고 박성광 기수가 80승을 거둬가지고 기수, 조교사는 이렇게 확정이 됐고, 부산은 항상 그렇듯 서승훈 기수가, 자, 올해 100승을 거뒀더라고요, 100승을. 굉장히 많은 승수를 거뒀고, 그 다음에 이제 다실바 기수가 72승. 뭐, 기수 부분은, 서승훈 기수로 확정이 됐고, 조교사 부분이 아직 확정이 안 됐어요. 자, 백광열 조교사가 58승이에요. 58승이고, 여기에 라이스 조교사가 57승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단일승 차이입니다. 단일승 차이이기 때문에 조교사 다승 싸움은 아마 매번 이 1조와 31조 마방의 마필들이 출전할 때마다 아주 귀추가 주목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서울은 제가 따로 토요일, 일요 방송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자, 우리가 재밌게 관전 포인트로 볼 것은 요 부산의 기수, 부산의 조교사 다승 싸움이 아마 재밌게 흘러갈 것 같습니다. 자, 시작에 앞서 좋아요 한 번씩만 꼭 눌러달라 부탁드리면서,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주에서는 가장 많은 인기로 6번 이 장타백호라는 마필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5번 대왕비를 갖고 먼저 시작을 하고 싶습니다. 올해 가장 많은 승수를 거뒀던 문현진 기수의 이 대왕비인데, 대왕비는 우선 기수 포지션 자체가 양민재 기수에서 문현진 기수로 바뀌었기 때문에 기수에 대한 욕심을 지금 내고 있고요. 요거는 그냥 기수만 바꾼 것이 아니라 조교 강도도 올렸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뭔가 해보겠다는 의지는 아주 강력합니다. 지난번 대왕비 같은 경우는 거리 손해가 우선은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보다 게이트도 좋아져서 거리 손해 없이 뛴다라고 했을 때는 충분히 대왕비가 더 좋은 모습을 보여갈 것 같습니다. 여기에 가장 강력한 액면으로 장타백호 같은 경우도 조교는 열심히 잘 해놨던 부분이었고요. 다만 지난번 원게이트에서의 최적 전개 입상을 했었던 그런 모습이어서 장타백호가 전개 자체가 조금 불편해질 수도 있겠다. 아마 초반 순발력은 3번 캡틴 왕자나 5번 대왕비 요런 말들이 좀 더 있어서 전개로 봤을 때도 저는 대왕비가 이번 경주는 편안하게 풀어갈 수 있는 게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 그 외에 인기 마필들 한번 볼까요? 7번 수상비라는 마필은 주행검사 자체가 양호합니다. 주행검사 자체가 양호하기 때문에 이 정도 주행검사면은 데뷔전 바로 한번 노려볼 수 있는 마필이라 최저배당으로 잡히는 것 같죠? 요렇게 대끼로 팔리는 것 같고, 8번 찬란한 강자까지도 재검시의 걸음은 좋습니다. 재검시의 걸음은 좋아요. 그래서 찬란한 강자까지도 될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이제 잡히는 거는 빛나는 순간인데, 솔직히 빛나는 순간은 글쎄요, 저는 뭐 잡힐 말이 없으니까 원게이트의 전현준이라서 잡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어차피 싸움은 요 4마리 안에서 끝날 가능성이 높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 자, 이 중에서 액면상으로는 장타백호가 가장
좋은 성적을 냈으니 장타백호가 먼저 팔릴 수밖에 없지만 저는 5번 대왕비가 분명한 의지로 출전하는 경주다라고 보면서 5번을 축으로 6번, 그 다음 능검 좋았던 7번, 8번 등까지 5번을 필두로 자 다승 1위의 실력을 1경주부터 한번 유감없이 발휘해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자, 부산 1경주예요. 자, 부산 1경주입니다. 외곽에 11번 영영 브라보가 자 강력한 축으로 잡혀져 있는 게임인데 자 저는 여기서도 드러나 있는 액면보다는 지난 경주 이상으로 발전할 수 있는 말을 좀 보고 싶은데 자 그 말이 뭐냐? 이겁니다. 6번 논스톱 허그라는 마필. 자, 이 논스톱 허그라는 말은 원래 늑발기가 좀 있었어요. 처음 능검 받았을 때도 늑발하는 모습이 좀 있었고 다시 이제 주행검사 받았을 때는 좋았어요. 능검이 아주 좋았습니다. 발주가 정상으로 나오니까. 근데 데뷔전에서는 다시 늑발을 하면서 아예 의미가 없이 경주를 뛰어버렸던 그런 말입니다. 능검 때의 걸음보다는 능검 때의 걸음이 실전에서 나온다면 상당히 뛰어줄 것으로 보여지는데 다실바 기수가 기승했음에도 불구하고 늑발 때문에 아무 의미가 없었던 그런 경주였으니 자 요거 발주만 잘 나온다면은 요게 바로 가장 많은 능력 변화가 보여줄 수 있는 말이다. 능검이 그만큼 좋았으니까. 저는 6번 논스톱 허그. 자 요거 한번 노려보고 싶어요. 특히나 최상현 기수가 잘 탈 때는 엄청 잘 타는 기수고요. 못할 때는 하염없이 못하는 기수거든요. 근데 지금처럼 복병인 마필에 그것도 다실바가 탔던 마필을 최상현 기수가 기승하는 경주라서 상대적으로 주목을 안 받는다? 그러면 요거 최상현 기수가 바로 욕심내면서 발주에 신경을 많이 써가지고 나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요주의 마필인 논스톱 허그. 저는 이 말을 먼저 추천드릴 거고요. 자 외곽에 이제 입상 경험이 있는 자 서소은 기수 다승 1위에 자 영영 브라보는 드러나 있는 액면상 지난번에 최적 전개를 하면서 우승은 못했죠. 뭐 그 경주가 편성이 강했던 경주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압도적으로 팔리긴 하는데 뭐 다른 말들이 워낙 보여준 게 없으니 압도적으로 팔리긴 하는데 자 저는 논스톱 허그가 더 재밌다라는 말씀드리고 요렇게 논스톱 허그의 영영 브라보 쪽으로의 한 방을 좀 노려보고 영영 브라보가 전개상의 변수가 좀 생긴다면 지난번 밤토리 밤밤 3복승까지 제가 맞춰먹었던 밤토리 밤밤 좋아져 있는 상태죠. 순발력도 보강이 됐고 그리고 한쪽에서 하나 더 본다면 이제 용비짱이나 파워풀 썬더인데 용비짱 같은 경우는 주행검사가 그냥 무난한 그런 정도 수준 게이트발은 아주 좋고 이번에 파워풀 썬더 같은 경우는 능검은 용비짱보다 좀 더 좋았고 여기에 이제 데뷔전 경험도 했기 때문에 2점째 경주력 변화는 파워풀 썬더가 조금 더 나아 보여요. 자, 둘 중에 하나 선택을 한다면은 저는 3번을 선택을 좀 하고 싶어서 이번 부산은 6번 논스톱 허그에 자 최상현 기수의 약간 반항적인 기승수를 한번 기대해보면서 발주를 잘 받고 나오면서 아주 공격적인 승부를 좀 기대하면서 6번을 축으로 11번 압도적으로 팔리는 영영 브라보를 상대만 1순위로 보고 만약에 영영 브라보의 전개가 외곽이기 때문에 꼬인다면 9번 또는 3번과의 조합까지도 가능하다. 6번 놓고 들어가는 경주라면은 복병이기 때문에 자 요거는 중배당을 노려볼 수 있는 경주로 기대를 해봅니다. 자 이어가죠. 자 제주 2경주입니다. 제주 2경주. 자 제주 2경주에서는요 안쪽에 1번 타이산이 지난번에 데뷔전부터 아주 강력한 의지를 보이면서 입상에 성공을 해냈던 말이었습니다. 얼마나 의지가 강했냐면은 발주하고 나오면서 채찍까지 때리더라고요. 얼마나 승부가 걸렸으면은 이동중 기수가 채찍까지 때리면서 나오더라고요. 자 그만큼의 승부 의지를 보인다면은 이번에 또 되는 말이죠. 게이트가 좋기 때문에 안쪽에서 다시 한번 선행에 대한 의지만 보인다면은 1번 타이산이 한 번 더 때릴 가능성이 아주 높아 보여요. 그리고
주행검사 때 멋진 선택도 아주 좋았습니다. 멋진 선택. 얘는 보니까 내측 기댐이 살짝 있더라고요. 내측 기댐이. 근데 뭐 살짝이에요. 살짝. 타이산 앞에 나가고 멋진 선택도 바로 선두권에 붙을 것 같은데 최저배당이지만 안쪽에 있는 말들이기 때문에 전개는 크게 문제는 없어 보여. 자, 안쪽에 있는 인기말을 보기 때문에 외곽에서 출전하는 9번 투혼여제 같은 경우는 지난 경주시에 입상을 하긴 했지만 외곽 게이트에서의 출전이면은 전개 자체가 좀 불편해질 가능성이 있어요. 인기마지만 투혼여제는 저는 조금 덜 보고 싶은 입장이고, 반면에 나요나 기수가 기승하는 으뜸여신, 그러니까 여기 정명일 기수가 4번 으뜸여신도 기승을 하고 9번 투혼여제도 기승을 하고, 그러면서 정명일 기수의 선택은 투혼여제이기 때문에 아마 투혼여제 쪽으로 현장에서는 많이 팔려갈 거는 같은데, 제가 봤을 때 지난번 뛴 경주력만 본다면 으뜸여신이 더 좋아 보여요. 으뜸여신이. 오히려 으뜸여신은 이번에 내측이기 때문에 약간의 공백은 있어도 조교도 이번에 열심히 잘 해놨고, 내측이기 때문에 지난번보다 전개가 좋아질 수 있는, 얘는 전개가 우려되는 그런 말이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으뜸여신을 좀 가져가고 인기 많은 이렇게 분석을 드리고, 자, 여기에 조심해야 될 복병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여기서 제가 투혼여제 대신에 10번 황금대박 대신에 뭐 하나 배당으로 가져가는 말은 얘예요. 6번 주마녀라는 마피. 자, 이 주마녀가 뭔 말이냐, 이 말은 지난번에 휴양 복귀전이었어요. 그러니까 지난 경주가 휴양 경주였고 휴양을 했었고, 시작을 하면서는 발주하면서는 외곽으로 뛰고 직선주로에서는 내측으로 기대고, 그러니까 주행이 완성되지 않은 모습이었습니다. 주마녀는 주행이 완성되지 않은 모습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이 이번에는 적정 주기로 왔고, 그리고 이 발주에 대한 부분만 정상으로 나온다면은 요거 기대는 것도 발주도 좋아지고 기대는 것도 잡히고 뭐 전체적으로 주행이 안정이 되면은 더 뛸 수 있는 여지는 충분히 보였어요. 왜? 지난번에 그렇게 탔으면 제가 시뮬레이션으로 돌려봤을 때 3착 정도까지는 가능했었더라고요. 지난번 경주에서. 그 정도 실력이었다면은 이번에 안 팔리는 상황인데, 주마녀가 일격을 가할 수 있는 말이 된다. 이거는 주마녀가 복병이다. 요런 복병이 있을 때는 배당도 좋지만 뭐 삼복승 요런 거 활용하기도 좋고요. 자, 이번 경주는 그래서 요렇게 가겠습니다. 1번 타이산, 지난번처럼 강한 의지만 보여달라. 3번 4번 여기에 복병으로 6번 주마녀를 입영 가능한 복병으로 하나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주행만 안정되면 주마녀가 재밌다. 요런 말씀. 자, 부산 이경주입니다. 부산 이경주는 오늘 첫 번째 승부로 가져가겠습니다. 오늘 첫 승부 레이스로 추천을 드릴게요. 자, 안쪽에 엄청난 혼전입니다. 엄청난 혼전이에요. 야, 이거는 뭐 대길 배당부터가 아주 높게 형성이 될 것 같은데, 자, 이번 경주 이거 놓고 갈게요. 저는 5번 모멘텀이라는 마피를 노리고 들어갑니다. 자, 모멘텀이라는 말은요, 2세마인데 2세마 경주를 포기하고 출전합니다. 그리고 이 말의 가장 큰 특징은 모래에 대한 반응이 아직 민감하다라는 거예요. 아직은 모래에 대한 반응이 좀 민감하기 때문에, 특징이 모래에 맞는 게 아직은 불편하기 때문에 선행을 가는 게 아주 중요해요. 이 말은. 근데 모멘텀 같은 경우는 순발력은 있지만 아직 선행은 못 받아봤습니다. 지난 경주에서도 발주하면서 약간의 좀 기립이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전개도 늦고 외곽 돌고 뭐 이러면서 경주 풀어가기가 좀 애매했고, 데뷔전에서도 마찬가지 외곽 3선 외곽 전개를 돌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모멘텀이 모래를 피하는 전개만 해왔지 실질적으로 자기 실력을 유감없이 발휘하지는 못해봤단 말이에요. 자, 이번에 모멘텀이 드디어 선행 찬스를 한번 잡은 것 같습니다. 여기 이제 앞에 갈 수 있는 말이 5번, 6번. 자, 두 마리가 순발력이 좀 있거든요. 그 외로는 뭐 8번,
뭐 퀸더글드 요 정도가 이제 어느 정도 드러나 있는 부분에서는 그 정도 수준인 거예요. 그러니 야 요거 뭐 6번 8번들은 안 팔리는 말들이고 팔리는 말 중에서는 모멘텀이 그래도 가장 빠르다라고 보면 여기서는 모멘텀이 모래를 피하는 강력한 승부가 예상이 되는 부분이죠. 모멘텀 요게 가능합니다. 요거 영상 한번 보고 갈게요. 모멘텀은 이번에 선행을 받으면 어떻게 뛸까 상상하면서 한번 봐주세요. 5번입니다. 파란 모자. 이번에는 이때 약간 기립을 하면서 외곽 돌았어요. 자 5번이에요. 자 5번인데 요게 이제 발주가 늦으면서 계속 이 외곽을 도는 전개를 했습니다. 요 5번이. 근데 이번에 아마 선행을 받을 거니까 선행을 못 받고 모래 맞는 걸 싫어하는 5번이 요렇게 외곽을 돌면서 탔단 말이죠. 요렇게 외곽을 돌면서 타다가 자 직선에서 요렇게 죽지는 않아요. 죽는 걸음은 아닙니다. 착순까지 지켜냈었던 그런 모습입니다. 발주가 좀 늦었었거든요. 발주만 정상으로 뽑아내준다 하면은 이번에 모멘텀이 충분히 선행을 갈 수 있고 모처럼의 첫 입상을 기대해 볼 수 있는 경주라 오늘의 첫 승부는 요거 놓고 한번 가자. 5가 찬스를 맞이한 것 같다. 5 놓고 요거 중배당 승부 기대하는 거는 선행으로 뭐 선행 아니더라도 혹시 선행이 아니더라도 모래만 안 맞으면은 확실히 더 틀 수 있는 그런 말이니까 모멘텀의 선행 찬스는 온 것 같다. 여기서 오늘의 첫 승부 한번 노립니다. 중배당으로 갈게요. 자 이어서 제주 3경주입니다. 자 제주 3경주는요 5번 글로벌 황제가 가장 많은 인기를 모읍니다. 요게 지난번에서도 그랬지만 이번 경주도 지난번 안쪽 3번 게이트였고 이번에도 마찬가지 뭐 전개는 크게 문제는 없어요. 기록이랑 전개가 나오는 말이라 가장 많은 인기를 모으는데 제가 앞으로의 발전 가능성으로 봤을 때는 요거 8번 평화군이라는 마필이 좀 더 발전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평화군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드디어 이제 우승을 하긴 했는데 얘가 원래 약간 좀 내측으로 기대는 것 때문에 우승을 못했었단 말이에요. 내측 기대는 것 때문에 2착만 했었단 말입니다. 근데 이제 지난번 보니까 선행 안 가고 선입으로 전개하면서도 기대는 게 오히려 초반에 좀 참으니까 기대는 게 잡히는 모습까지도 보였단 말이죠. 그래서 8번 평화군이 이번 경주도 따라가는 전개 속에 충분히 좋은 모습을 좀 보여갈 수 있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여기 이제 글로벌 황제는 드러나 있는 액면 인기마이고 제가 하나 째고 있는 말은 이겁니다. 1번 은하 왕자라는 마필. 요거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얘가 원래 12월 12일 날 출전했을 때 제가 방송에서 이거 놓고 승부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다리 저림으로 인해서 취소가 됐었고요. 다리 저림이 있었다라고 하지만 심하진 않아요. 조교는 이번에 충분히 다 하고 나오거든요. 다리가 아프면 조교를 못했겠죠. 지난번에 이제 은하왕자랑 당시 우승했던 가온천하와의 한 방을 노렸었던 승부였고 은하왕자가 취소됐기 때문에 가온천하를 놓고서 다시 적중을 드렸던 경주이기도 했어요. 은하왕자라는 마필이 지난번에 제가 추천을 드렸었던 말이라는 거거든요. 이 말이 안쪽으로 오면 정말 재밌는 말이에요. 지난번에도 이제 5번 게이트로 와가지고 좋아져서 요거 노려보자라고 말씀드렸던 이유인데 안쪽 게이트로 왔을 때는 재밌단 말이죠. 이번에 그래서 은하왕자를 저는 꼭 노리고 가야 된다. 1번 은하왕자, 5번 글로벌 황제 요런 마필들 상대마로 보면 되겠고 그 다음으로 이제 잡혀있는 것이 무한도전이나 외곽의 10번 람바다인데 2번이나 10번 중에서는 현장 초이스를 들어가려고 해요. 비슷비슷합니다. 람바다하고 아마 무한도전이 그래도 안쪽이니까 전개상 얘가 조금 더 유리하지 않을까. 혹시 무한도전이 글로벌 황제 대신에 선행을 갈 수도 있어요. 무한도전이. 그래서 무한도전 선택할 가능성이 조금은 더 높아 보이는데 요즘 현장에서 최종 결정하는 걸로 하고요. 8번을 놓고 1번 요거 은하왕자는 저는 꼭 가져가고 싶고요. 5번 글로벌 황제 인기마 그리고
2번을 우선 보는데 10번으로 현장 초이스도 될 수는 있는 거니까 8번을 필두로 해서 요렇게 공략을 한다. 8번, 1번 막권은 뭐 충분히 재밌는 막권이 될 거는 같으니까 요거는 추천을 좀 드려봅니다. 자, 부경 3경주. 부경 3경주는 5번 비트보이가 강력한 축으로 팔리고요. 저 역시 5번 비트보이는 축막감으로 그냥 그대로 인정하려고 합니다. 왜냐면 얘가 지난번 보니까 순발력이 굉장히 빨라졌어요. 그러면서 실전 적응력이 아주 좋아진 그런 모습입니다. 이제는 될 것 같아요. 말 자체가 좋아졌기 때문에 이제는 될 것 같으니까 5번 비트보이는 축막감으로 좀 보는 경주고, 여기에 이제 최저 배당이 7번 탐나브라보 쪽으로 형성이 되는 그런 경주인데, 탐나브라보가 지난번 이세마 경주를 뛰었었고 이제는 미승리마 경주로 넘어왔으니까 그래도 발전 가능성이 좀 있어 보여. 그래서 7번 탐나브라보가 인기마로 형성이 되는 거고, 저는 이번 경주 3번 플라잉 슈터도 재밌다라고 보거든요. 플라잉 슈터 같은 경우가 지난번 이상으로 더 뛸 걸음은 없는데, 더 뛸 걸음은 없어 보이는데, 이번 경주가 정말 최약체금이에요. 최약체금이다 보니까 이 3번 플라잉 슈터 역시도 굳이 빼지는 않을 것 같다. 솔직히 지난 경주 때 약간 운이 따랐던 입상이긴 해요. 왜냐면 이제 당시 3차로 왔던 something else라는 말이 굉장히 좀 무리하다가 죽었던 그런 경주니까 플라잉 슈터 입장에서는 약간 운이 따른 입상이기도 한데, 구미가 원체 약해요. 구미가 원체 약하기 때문에 플라잉 슈터를 안 볼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대신에 파이널 어택은 좀 약하게 보는, 인기마 다 가져갈 수는 없고, 파이널 어택은 조금 덜 약하게 보면서 복병으로 하나 본다면은 1번 K로열. 자, K로열은 지난번에 기립을 하면서 늑발을 했었기 때문에 발주에 대한 부분에서 좋아지게 된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가능하다. 특히나 발주가 정상으로 나왔을 때 6월 22일이었죠. 6월 22일 날 그 당시 최적 전개하면서 입상을 했던 말이 K로열이었기 때문에 이번에 원게이트에서 발주를 잘 나온다면 K로열까지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요 경주는 축막감 5번 비트보이 볼 거고요. 여기에 3번과 7번 중에 주력을 하나 현장 선택을 할 것이고, 1번 배당마로 K로열까지는 가져간다. 5 놓고 37 중에 주력 선택하고 배당마는 1번이다. 이렇게까지. 자, 제주 4경주 가겠습니다. 제주 4경주는 오늘 제주에서 들어가는 승부처입니다. 제주에서의 승부처가 되겠고요. 여기는 축이 없이 팔리는 혼전의 레이스로 가네요. 뭐 그 가운데는 이제 4번 은하전설이 가장 많은 인기를 모으는 경주 같아요. 저는 은하전설은 지난번에 편안하게 선행을 갔던 말이거든요. 편안하게 선행을 갔던 말이고 부담 중량이 이렇게 올라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은하전설 자체가 이번에도 편안하게 선행을 간다면 모를까. 안쪽에서 2번, 4번, 또 외곽에서는 뭐 9번, 10번 등까지도 순발력은 있어요. 그래서 은하전설이 편안하게 선행 간다면 모를까. 그게 아니라면 부담이 늘어난 이상 지난 경주 이상으로 더 뛰지 못할 가능성이 있어서 여기서는 얘 놓고 승부할 겁니다. 5번 돌격 본능. 자, 돌격 본능 놓고 승부해요. 돌격 본능은 지난 경주에 인기만 했다가 빠졌는데 그 경주 때 발주가 늦었어요. 늦발이 있었고 원래 지난번 출전했을 때 조교가 약했었고 스포가 없었어요. 이게 12조답지 않게 조교가 왜 이렇게 약하지 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늦발하면서 전개도 늦어지면서 빠졌죠. 아마 이번에는 조교를 정상으로 했었기 때문에 돌격 본능이 지난 경주 이상으로 무조건 더 뛴다. 이거는 무조건 더 뛴다. 그래서 돌격 본능을 놓고 승부를 들어가요. 자, 근데 제가 이번 경주 승부로 들어가는 이유가 5번 돌격 본능에게도 있지만 여기에 은하전설 대신에 한 방으로 붙일 말이 그야말로 복병이에요. 그야말로 복병입니다. 안 팔리는 말을 제가 하나 노리거든요.
오두에 안 잡혀 있는 말을 하나 노려요. 자, 오두에 안 잡혀 있는 말이 1번, 3번, 6번, 8번, 10번. 이 중에 하나를 제가 여기서 폭탄으로 하나 노릴 겁니다. 폭탄으로 하나 노릴 거예요. 이 중배당 한 방이면은 그냥 오늘 상황 나는 겁니다. 이 중배당 한 방이면은 오늘 그냥 상황이 나는 거고, 더불어서 삼복승. 혹시 삼창만 와도 좋아요. 삼창만 와도 좋은 말이에요. 근데 저는 복시까지 이거는 기대를 하는 거고, 삼복승까지도 이런 거의 백판급의 보평이 제가 이번에 노림수로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삼복승까지도 이거는 노릴 수 있는 그런 경주라는 거예요. 자, 오늘 제주에서의 승부는 요렇게 갈 겁니다. 5번 돌격본능 놓고요. 돌격본능 놓고 복병으로 요거 중배당 한 방 때릴 겁니다. 그리고 4번은 받치기. 그리고 하나 더 요렇게 볼 겁니다. 승부 레이스고요. 오늘 승부 레이스고, 요거 복식은 물론 당연히 뭐 쌍도 당연한 거고, 쌍복은 물론 삼복승까지 요 완전한 백판급 복병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번 경주 고배당으로 한번 노려갑니다. 오늘 제주 4경주 반드시 한번 노려야 되는 경주. 돌격본능 영상을 보여드리진 않았는데 지난번 이제 늦바라고 빠진 거니까 발주 정상으로 하면은 분명히 덧들 말입니다. 자, 영상은 좀 이번에 영상은 좀 넘어가겠습니다. 자, 부경 4경주로 갈게요. 자, 부경 4경주입니다. 여기도 이제 6번 대성골드가 인기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서승훈 프리미엄이 계속 붙는 것 같아요. 서승훈이니까 다승1위 기수가 타는 거니까 열심히 타는 기수니까. 자, 그러면서 이제 손가락질이 뭐 먼저 가는 거죠. 손이 먼저 가는 거라서 인기로 많이 팔리는 것 같은데, 대성골드가 솔직히 압도적이다라고 보진 않습니다. 왜냐면 전개상으로 보더라도 여기는 송정투데이 선행 갈 수 있는 말이고요. 대성골드도 선행 갈 수 있는 말이에요. 두 마리가 모두 선행을 함께 노려갈 수 있는 말이거든요. 여기에 로드 투 클레오란 말도 선행이든 선입이든 바로 선두권에 붙여요. 이렇게 팔리는 말들이 다 앞에 나가는 경주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경주는 그냥 전개상 2번 서기 크레스트가 또 한 번 노려볼 수 있는 경주다. 자, 김혜선 조교사가 개업한 지 얼마 안 됐지만 출전시키는 말 중에 인기마가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코를 못 들었거든요. 아직 코를 못 들었는데, 자, 요 서기 크레스트가 이번에 안쪽에서의 전개 이점을 확실하게 한번 살려내 주지 않을까. 지난번에도 전개가 잘 풀렸었던 말인데 이번에도 마찬가지예요. 승군전 내치기면은 전개가 또 가능해서 이번 서기 크레스트를 저는 충막감으로 노려보고 싶고요. 6번 대성골드를 우선 상대마 1순위로 보긴 하지만 선행을 못 갔을 경우에는 이거는 그대로 중배당이거든요. 중배당이 아니라 고배당이 나올 수 있어요. 고배당. 여기서 드러나 있는 액면은 요런 정도이지만 인기마 쪽으로 보여지지만 진짜 사고 칠 만한 말도 하나 소개를 시켜드리면 전혀 안 팔리겠지만 1번 화이트 오일이 여기서는 터트릴 수 있는 말이에요. 삼복승 정도 노려봐도 좋고, 저는 우선 화이트 오일은 요때가 좋았어요. 요때가 뒤에서 11번 게이트에서 참으면서 타니까 종반에 올라갔는데, 이때 변화가 있으니까 요때 약간 서둘렀거든요. 서두르고 뒤로 줄줄줄줄 말이 전개가 밀리다 보니까 끝걸음이 안 나왔어요. 이거는 뛴 거 보면은 복귀상 추천을 못해. 이거 보면은 추천을 못합니다. 근데 요때처럼 타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원게이트에서 화이트 오일이 이번에 빠른 말 많은데 서두를 이유는 하나도 없고 그냥 시작부터 붙들고 참고 따라오다가 한 발 쓰면 되는 거라서, 정말 이변이 속출한다면, 앞선이 무너진다면 화이트 오일의 마지막 한 발이 의외로 나올 수도 있다. 그래서 2번 서기 크레스트를 가지고 6번, 7번, 5번, 요게 기본 인기마잖아요. 기본 인기마인데 여기에 더해서 1번이 엄청난 사고를 칠 수 있는 고배당 마필로 1번 고배당 마필로 화이트 오일도 하나. 정동철은 아예 안 팔리니까. 하지만 들어오면 대박이니까.
요거 화이트 오일 크리스마스 선물 정도로 한번 이변을 좀 줄 수 있는 그런 말이 됐으면 하는 바람. 화이트 오일도 한번 언급을 드려봤습니다. 자, 넘어갈게요. 제주 오경주입니다. 자, 제주 오경주는 제주에서의 승부입니다. 자, 제주에서의 승부고요. 자, 여기가 이제 6번 황해바람이 가장 많은 인기를 모으는 경주입니다. 저는 이제 황해바람이 인기 많이 있지만 인기 1위 마필을 놓고 들어가려는 건 아니고요. 자, 1번 도룡로 놓고 승부합니다. 도룡로. 저는 솔직히 도룡로가 지난 경주에서 입상을 했어야 되는 말이다 라고 보는데, 왜냐면 이 말이 번번이 팔리고서 못 갔단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 지난 경주는 왔어야 되는 경주인데 계속 외곽만 돌다가 또 외곽 도니까 전개 자체가 안 나오죠. 전개 자체가 꼬이면서 못 갔단 말이거든요. 이번에는 이유불문 원게이트니까 바로 선두권에 붙을 거예요. 선두권에 붙이면서 최적 전개하면서 자기 있는 그대로의 실력을 유감없이 발휘해 줄 겁니다. 여기 이제 연속 입상을 하고 있는 황해바람이 인기 1위로 잡혀 있는 거잖아요. 연속 입상을 하고 있는 액면이 워낙에 액면이 좋으니까. 황해바람 같은 경우도 내측에서 출전이면 훨씬 더 뛸 수 있는 여지가 있어요. 근데 이번에 똑같이 지난번처럼 외곽에서의 출전이라 도룡로가 번번이 팔리고 못 갔단 말인데, 이번에 다시 한번 팔리지만 지난 경주 이상으로 더 뛸 수 있는 마필이 출전하는 경주이니까 요 레이스 승부 레이스로. 자, 이제는 전개상 오케이다. 도룡로 놓고 팔리더라도 요거는 더 뛸 마필이 나왔으니까 도룡로 놓고 승부 레이스로 갑니다. 문현준 기수 올해 가장 제주에서 승수가 많았던 문현준 기수, 요거 도룡로까지도 한번 깔끔하게 해주리라 보여집니다. 넘어갈게요. 오경주입니다. 자, 부산 오경주도 연속 승부처로 가져갈 겁니다. 자, 부경에서의 승부 레이스로 추천을 드릴 겁니다. 자, 지난주에 제가 많은 성적을 좀 내드렸습니다. 많은 경주도 잡아드렸고 승부처에서의 적중도 있었고, 원래 연말에 굉장히 터지기 마련이에요. 연말 연시 엄청 터지기 마련인데 올해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올해는 좀 다릅니다. 오히려 11월 달이 좀 터졌고 12월 달 들어와서는 강축으로 잡히는 것들도 꽤 많았잖아요. 그러면서 쉽게 많은 경주를 좀 잡아내 갈 수도 있었어요. 자, 이번 경주는 혼전인데 혼전 속에서 제가 지난주 많은 적중 드렸지만 중배당에서의 승부처 결과물도 들었다시피 이번 경주 중배당으로서의 승부를 한번 또 기대해봅니다. 여기는 엄청 많은 말들이 삐까삐까합니다. 자, 근데 이번 판타스틱 이글이란 마필이 지난번에 입상을 못했어요. 이 말은 지난번에 가서진 경주가 아니라 초반부터 방해를 받으면서 실력 발휘가 안 됐었단 말이에요. 초반에 이제 이 낙마된 말, 팬텀킹이라는 말이 있었어요. 낙마된 말 때문에 방해를 받으면서 시작부터 방해받고 힘쓰고 그러다 외곽 돌고 그야말로 전개가 꼬일 대로 꼬였던 말이 바로 요 팬텀킹이었고, 이 판타스틱 이글이었거든요. 판타스틱 이글은 가서 깨진 경주가 아니라 방해 때문에 못 갔단 말이니까 이번에는 인기마라 하더라도 무조건 승부를 해야 되고 정상으로만 뛰면 입상을 하는 말이니까 요거는 승부로 가져가요. 자, 요거는 영상 한번 먼저 보고 갈게요. 판타스틱 이글. 자, 9번입니다. 자, 이 판타스틱 이글이 지난번 외곽에서 바로 여기에 낙마되는 말이 판타스틱 이글이 요겁니다. 요거 파란색 옷, 모자 보라색. 이 낙마된 말이 이 판텀킹이 판타스틱 이글을 가로지르면서 방해를 해요. 선두권에 자리 잡는데 9번이 자리 잡는데 이게 이제 방해를 하고 넘어간 거예요. 지금 방해를 하고 넘어간 겁니다. 주춤하면서. 그러면서 판타스틱 이글이 초반 선두권에 붙어야 되는데 자리도 못 잡았고 얘가 레이스를 완전히 망쳐버렸거든요. 안쪽에 선행 가려고 나왔던 매직 11도 방해를 했었고 그 당시. 그러면서 자리 못 잡다 보니까 외곽 뱅뱅 돌고 계속 몰아주잖아요. 서성훈 기수가. 힘을 힘대로 쓰게 되고.
방해받고 외곽 돌고 힘쓰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아무리 뭐 열심히 타려고 해도 결국에는 착순만 왔었던 그런 모습이죠. 방해 때문에 못 갔던 거예요. 자, 이번에는 판타스틱 이글이 제대로 승부를 할 겁니다. 근데 얘만 있는 게 아니라 판타스틱 이글은 이제 인기마로 잡혀져 있는 말이고 여기에 붙여서 복병으로의 한 방을 제가 노리면서 중배당 한 방 승부를 준비하고 있거든요. 드러나 있는 액면이 아니라 복병으로 들어가는 완장이 있어요. 복병으로 들어가는 완장이 있기 때문에 요거는 승부로 때려볼 만하다. 여기 이제 잡혀있는 마필, 인기로 잡혀있는 마필이 여럿 있어요. 4번 서부댄싱도 이번에는 이제 지난번 825 못 갔던 말, 늦발에서 825 못 갔던 말, 6번 심포미 같은 경우는 지난번 선행 갔던 말, 이번 경주도 선행이 관건일 것 같고요. 챔프의 시대는 모래 맞으면 덜 뛰는 말인데 지난번 모래를 맞으면서도 나름 잘 뛰었지만 모래에 대한 적응력이 이번에 한 번 더 저는 검증은 필요하다라는 생각은 갖고 있어요. 또 모래 맞고서 못 뛸 때도 있으니까. 강서 프라이드는 원래 능력이 좀 있었던 말이었는데 이번에 외곽에서 아마 감아야 될 겁니다. 선두권에 잘 붙이면 가능성은 있는데 이 외곽 게이트의 조창호이기 때문에 어떤 모습을 보일지. 자, 인기 마필들이 이렇게 있지만 얘네들이 아닌 이 복병이 하나 있거든요. 이런 인기마가 아니라 저는 복병으로 여기에 붙일 거예요. 복병으로 붙일 거기 때문에 요 레이스가 재밌는 승부인 거예요. 2번 판타스틱 이글 가지고 복병과의 승부를 들어갈 것이고 오두에 잡혀있는 말 2마리, 오두 안에 잡혀있는 말 2마리 가져갈 겁니다. 그러니까 오두에 잡혀있는 말 2마리 가져간다는 얘기는 오두에 잡혀있는 말 중에 2마리는 버린다는 얘기예요. 배당 메리트 무조건 있는 거잖아요, 이거는. 자, 복병으로 들어가는 중배당 한 방은 물론 이거 인기마로 잡혀있는 말도 2마리나 꺾고 들어갈 수 있으니 자, 미들맨 서승훈 기수 놓고 판타스틱 이글 놓고 다시 한 번의 중배당 승부가 가능해 보입니다. 요거 승부처로 가져가야죠, 이런 거는. 자, 요거 꼭 기억해 주시고 자, 제주 6경주 가겠습니다. 자, 제주 6경주는 추기 없이 팔리는 경주입니다. 자, 그 가운데 요 경주는 솔직히 저는 좀 조심스러워요. 왜냐? 블랙 강자가 지난 경주 이빠이 갔어요. 이태용 마방에서 블랙 강자 출전하고 있고 이태용 마방에서 또 하나 명성만리가 출전하고 있어요. 지난번에는 블랙 강자에 대한 믿음이 분명했어요. 왜? 그 전에 블랙 강자가 지난 경주에서 명성만리랑 같이 나와서 얘로 때렸잖아요. 근데 그 전에는 푸른 신호등이란 말이랑 나와서 안 팔리는 푸른 신호등으로 때렸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에 푸른 신호등으로 때렸기 때문에 이번에는 블랙 강자가 확실하다라는 생각으로 지난번에는 노렸지만 이번에는 모르겠어요. 블랙 강자로 때릴지 명성만리로 때릴지. 근데 지난번에 블랙 강자로 때렸으니 이번에는 박성광 기수가 타고 있는 만큼 명성만리 쪽으로 때릴 가능성이 조금은 더 높지 않나. 그런 생각도 좀 들고. 이건 확신을 못 갖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조심스럽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또 한 집에서 요거 대끼리를 팔리는데 과연 믿을 수 있나 이런 생각도 좀 들어서 여기는 복병 위주의 그러니까 요 막권은 이템 막권은 가져가되 복병마를 좀 노려볼까요? 한 3두의 마필을 제가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3두의 마필. 자, 우선 복병 중에 가장 조심해야 될 말은 정우질주. 정우질주는 그야말로 이번에 기습선행. 얘가 튀어나갔을 때는 지난번 휴양호 복귀전이었는데 기습선행으로 안쪽에 이제 전농혁신이 있긴 한데 전농혁신을 넘어서 블랙 강자 넘어서 정우 질주가 먼저 튀어나간다면은 요건 배당상으로 메리트가 있어요. 그래서 복병 중에 가장 먼저 추천드리는 말은 정우 질주라는 마필. 그리고 또 하나의 복병은 얘도 있어요. 1번 삼다 장군이라는 마필. 삼다 장군은 지난 경주도 그랬지만 그 전부터 계속 외곽 전개를 하던 말이에요. 근데 이번에 전개가 잘 나올 수 있는 원게이트예요. 그러한 만큼 삼다 장군도 이변에 대한 가능성은 충분히 열려있다. 충분히 열려있다. 그리고 오두에 잡혀있긴 하지만 그 잡혀있는 말 중에서는 제일
안 팔리는 인기 5위에 8번 황해장사까지도 가능성이 있는 말이에요. 오히려 인기마로 잡혀있긴 하지만 별빛 찬란의 지난 경주의 모습은 부담 중량이 늘어나면서 심하게 기복을 보였거든요. 이번 경주도 57.5로 부담이 더 올라가 있는 휴양마이기 때문에 별빛 찬란이 지난번에 기복을 깨고 잘 뛸 수 있을런가, 그게 우선은 관건인 거고, 똑같이 못 뛸 가능성이 오히려 저는 더 높지 않나? 물론 잘 뛸 가능성도 있고 못 뛸 가능성이 있어 반반이다 라고 생각하면 50대 50이 아니라 저는 못 뛸 가능성이 조금 더 높은 쪽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50% 이상이 조금 더 못 뛸 가능성이 있지 않나, 지난번 뛴 걸로 봤을 때는. 그래서 별빛 찬란을 못 봐주는 그런 경주라는 거죠. 인기마 중에서. 3번 전동혁 씨는 정우질주 때문에 못 봐주는 거고. 자, 그래서 요 경주는 요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저는 10번 명성만리가 외곽이긴 하지만, 외곽이긴 하지만 지난번에 블랙강자가 이빨 간 거라서 10번을 축으로 블랙강자는 받쳐놓고, 아유 잘못 썼네, 다시 쓰겠습니다. 10번 명성만리를 놓고 블랙강자는 받쳐놓고 4번을 재밌게 하나 좀 보고 싶은 거예요. 4번, 2번, 이렇게 4번, 2번. 그리고 말씀드렸던 1번이라든가 8번이라든가 요런 마필들, 배당을 낼 수 있는 요런 말들이 승부할 수 있는 가능성은 열려 있으니 요 경주는 좀 조심스러운 경주고 무리하게 배팅할 수 있는 경주는 아니지만,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복병들을 적극적으로 한번 노려보자. 조심스러운 경주라면은 아예 그냥 인기마 배제하고 복병들 한번 노려보자. 이런 식으로 가고 싶은 경주 중에 하나입니다. 자, 부산 6경주 갈게요. 부산 6경주입니다. 여기는 이제 8번 브리도솔이, 아무래도 이제 지난번, 대상경주에서만 한번 못 뛰었을 뿐이지, 뭐 실전에서 워낙 좋은 걸음이 나왔던 말이니까, 브리도솔의 선정 가능성을 좀 높게 봅니다. 이 말은, 이, 모래 반응은 아직 있어요. 모래 반응이 있어서, 이번에 선행은 안쪽에 있는 6번 올더 베스트란 말, 선행을 갈 수 있을 것 같고, 탄탄대로도 기록상으로는 뭐 선행도 갈 수 있을 정도고, 안쪽에 뭐 캡틴 드래곤도 있는데, 모래 반응이 있어서, 그래도 외곽이기 때문에, 모래를 피해서 선입으로만 전개하면은, 뭐, 직선에서의 탄력은 충분히 나올 말이니까, 자, 브리도솔을 충막감으로 그대로 좀 보고요. 과연, 지난 경주 기대했던 올더 베스트가 이번 경주처럼, 다시 한번, 지난 경주처럼 이번 경주도 올더 베스트가 선행을 갈 거냐. 갈지 안 갈지는 솔직히 나와봐야 할 것 같은데요. 안쪽에 있는 말들도 있어서. 그래서 전개상으로는 탄탄대로가 유리하다. 앞에 가든 따라가든 전개상으로는 탄탄대로가 유리한 경주인 것 같고, 여기 이제 캡틴 드래곤이랑 무한 나르샤 중에 현장 선택이 필요할 것 같은데, 저는 지금은 무한 나르샤 쪽이에요. 자, 서수훈 기수의 무한 나르샤가 따라가다가 한 발 쓴다면 그나마 좀 나은 경주로 보고 있어서, 자, 여기는 인기마 싸움으로 봅니다. 8번 브리도솔, 1번, 그리고 6번. 여기에 하나 현장 초이스 들어간다면 저는 5번 서승훈 기수 쪽으로 해서 8번 놓고 인기마 싸움으로 보는 경주. 브리도솔, 모래만 안 맞으면은 선입도 상관이 없는 말이다 라는 점 말씀드리고, 자, 제주 7경주 갑니다. 자, 제주 7경주에요. 자, 이제 오늘 제주에서 들어가는 제주의 메인 승부 레이스입니다. 제주의 메인. 자, 지난주 제주 메인에 또 많은 분들 성원이 있었습니다. 지난주 제주 메인은 금요일날 원중원 나온 경주. 원중원이 이거 강축 팔린 경주였잖아요. 얘 놓고 다 저배당으로 팔린 경주잖아요. 근데 제가 방송에서 오픈드렸단 말이 장타군주라는 말이었어요. 장타군주를 놓고 얘를 축으로 강축에다가 한 방을 때리는 승부. 원중원 놓고 장타군주 맞추는 거나 장타군주 놓고 원중원 맞추는 거나 뭔 차이냐? 배터분들이 더 잘 알죠. 우리 형님들이 더 잘 알죠. 강축 놓고 저배당 줄줄이 팔리는데 배팅하기가 쉽지 않은 거 아시잖아요. 근데 장타군주를 콕 집어서 원중원에다가 한 방 때려라. 그러면 이거는 제대로 힘을 실어서 승부가 되는 거니까.
요게 메인이었어요. 요게 메인이었습니다. 토요일날 메인은 취소가 됐어요. 취소. 인기만 빼고 제가 3쌍까지 추천을 드렸는데 취소가 되는 바람에 좀 많이 아쉬웠는데, 자, 요거 금요일날 메인은 정확히 제가 잡아드렸고, 자, 다시 한번 그 성원에 오늘 제주 메인 보답을 좀 드려야겠죠. 자, 오늘은 이거 놓고 갈 겁니다. 자, 체크. 바로 3번. 청룡불빛이라는 말입니다. 청룡불빛. 자, 청룡불빛이 지난 경주 제가 청룡 에이스 놓고 승부 들어갈 때였어요. 청룡 에이스가 승부하니까 청룡불빛은 같이 승부할 이유가 없고, 거기에 주전 기수는 청룡 에이스의 김홍권이 승부하는 거니까 청룡불빛은 제가 추천하지 않았던 경주였습니다. 딱 그 모습 그대로 청룡불빛은 청룡 에이스만 보고 갔던 경주예요. 청룡 에이스만 보고 갔던 경주입니다. 외곽을 도는데도 가능성을 충분히 보이더라고요. 자, 이건 영상 한번 보겠습니다. 요 청룡불빛이 지난번에, 자, 요 7번입니다. 갈색 모자. 근데 안쪽에 4번만 보고 타요. 요게 한 집이거든요. 7번이 4번만 보고 탑니다. 자, 7번은 4번, 얘가 승부예요. 얘가 승부 걸린 경주고, 7번은 외곽만 계속 도는 거야. 4번 외곽만 돌아요. 그러니까 승부 걸리면 여기서 7번이 승부 걸리면 요거 두 번째로 붙어도 돼요. 4번 넘어가면서 두 번째로 붙어도 됩니다. 근데 안 넘어가요. 죽을 때까지, 4코너 돌 때까지 안 넘어가요. 충분히 넘어갈 수 있잖아요. 7번이. 근데 4번이 승부 걸린 경주니까 7번이 넘어가면은 4번이 위험해지는 거거든요. 계속 7번은 4번 외곽으로만 돕니다. 4코너까지 내내 이렇게 탑니다. 계속 4번만 보고 탔어요. 한 집에서 같이 나와서. 왜? 4번이 승부 걸린 경주니까. 4번에 배팅이 들어간 경주이기 때문에 7번이 이거 고춧가루 뿌렸다가 난리 나거든. 뭐 그렇게 알고 탄 거고, 이거는. 7번이 계속 4번 외곽만 뱅뱅뱅뱅 계속 외곽만 돌다가 4번만 보고 타요. 계속. 요거는 준호는. 그리고서는 4번 뻗어 나간 다음에 요렇게 타는 겁니다. 4번 이겼다가 큰일 나는 거예요. 4번 이겼다가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동만 입상하면 좋은 거겠지만 결국에는 이제 9번 백록군주가 올라온 거고, 외곽을 이렇게 타면서도 상당히 잘 뛰었어요. 외곽을 타면서도 거의 7번이 4번 몰고 간 거랑 다름없어요. 7번이 4번을 몰고 간 경주와 다름없는 거예요. 지난번에 청룡불빛은. 그래서 이번 경주는 청룡불빛의 시간이다. 이번에는 청룡불빛의 시간이다. 지난 경주는 청룡 에이스 때문에 계속 외곽만 뱅뱅 돌았는데, 이번에는 청룡불빛의 시간이니까 이번에는 놓고 들어가야죠. 자, 3착하면서 승분해버렸어요. 자, 하지만 가서진 경주가 아니에요. 그러니 가서진 경주가 아닌 이상 3착 승부란 말은 절대 요주의죠. 가벼워졌으니까. 그래서 청룡불빛 놓고 요 레이스는 중배당으로 철저하게 들어갑니다. 가장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시는 이유, 다시 한번 또 오늘 결과로 증명해 보이는 시간을 만들어낼게요. 오늘의 메인입니다. 오늘 제주 메인. 자, 꼭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엄청 혼전이니까 요 레이스 배당도 적극적으로 노릴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안 팔리는 말들도 볼 수 있는, 조합할 수 있는 그런 경주인 것 같아요. 저는 3번 청룡불빛 놓고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최강여제가 이 지난주에 요 메인에서 제가 요거 빼고서 3쌍 노리려고 했던 거거든요. 지난번에 이게 인기 이 최강여제가 지난번에 강축이 있어가지고 요거 장난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있었는데, 그 말이 이제 취소됐다가 이제 다시 나오는 거거든요. 이번에는 구미가 좀 더 만만해지긴 했는데 최강여제 놓고 들어가는 경주 아닙니다. 자, 청룡불빛 놓고 오늘 제주의 메인 승부 또 한번 적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산 7경주 갈게요. 7경주는 자, 충마감이 있습니다. 여기는 3번 유니언 챔프. 자, 이거는 뭐 충마 인정하고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자, 브리더스컵 경상남도 지사배 대상 경주 연속 뛰다가 이번에 일반 경주에서 다시 나왔으니 얘는 뭐 충마감 그대로 인정하고 들어가야 되는 경주 같고, 후착만 잘 찾아보면 될 것 같은데, 후착 중에서 브루크 킹맨이 얘가 지난번 보니까 브루크 킹맨이
아주 좋아졌어요. 브루크맨이 많이 좋아졌어요. 자, 지난번 오착이었지만, 마가리타도 여기 같이 나오고 있고, 뭐, 라온 바이브맨도 나오고 있어요. 근데, 걔네보다도 브루크맨이 이번에 더 좋은 것 같아. 오히려 얘가 더 잡혔는데, 잡힐만 해요. 지난번 보니까 엄청 많이 좋아졌거든요. 저는 이번에 브루크맨이 그 정도 좋아졌다면, 유니언 챔프에 붙여서 브루크맨으로 그냥 한방 보고 싶은 그런 경주. 브루크맨이 안 된다면 같이 뛰었던 말이잖아요. 뭐, 마가리타라든가. 아니면, 라온 바이브맨. 큰 차차 없었으니까. 얘네들 싸움 같은데, 보여지는 거는. 근데, 브루크맨이 무조건 좋다라는 거죠. 자, 컬럼비아 챔프 같은 경우는, 모래 반응이 좋았다, 나빴다 하는 말이고, 당대 스타도 마찬가지. 모래에 대한 반응이 문제가 되는 그런 말이에요. 근데 복병으로 하나 찾는다면은, 당대 스타가 컬럼비아 챔프보다는 저는 좀 더 나아 보여요. 터진다면은 당대 스타 정도가 아닌가? 그런 생각. 그래서 여기는 뭐 충만감은 있어 보입니다. 3번 유니언 챔프 놓고 5번 브루크맨 아니면 뭐 4번 아니면 11번 요 싸움 또는 터지면은 당대 스타 뭐 요런 식으로 현장에서 초이스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3호 막건은 보고 갈 거고요. 3호 막건은 보고 갑니다. 자, 제주 8경주 가겠습니다. 제주의 마지막. 자, 제주의 마지막입니다. 여기는 대끼리는 안 보려고 하는데, 자, 8번 천하군자가 이 지난 경주 외곽 전개를 극복을 해내면서 입상에 드디어 좀 성공을 해냈죠. 원래 이제 그 전 경주에서도 상당한 바람 불고서 아쉽게 3착을 했단 말이라 지난번에는 이제 결국에 입상을 해냈습니다. 천하군자를 충막감으로 좀 봅니다. 이거는 이 지난 경주 말고 직전 3착을 했을 때도 승부가 걸려 있었던 경주예요. 승부가 걸렸고 지난번에 2착 했을 때 외곽 전개하면서 들어왔고 그러니까 말이 계속 좋아요. 이 말은 지금 계속 좋습니다. 그래서 천하군자는 충막감으로 보는데 문제는 얘예요. 폭풍이로. 나올 때마다 인기 많잖아요. 그리고 박성광 12조 조합이니까 뭐 기본적으로 팔릴 수밖에 없는데 폭풍1호가 지난 경주 때 이제 선행까지 가면서 입상을 하긴 했습니다만 이번 경주는 선행을 장담할 수 있는 게임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따라간다고 해서 무조건 된다라는 보장도 없어요. 자, 이 혼전 속에 대끼리로 팔리긴 하는데 그냥 액면상 저는 팔리는 것 같아요. 저는 폭풍1호는 이번에 안 보려고 합니다. 대끼리를 버리고 천하군자에 붙여서 우선 미래제왕이 선행이에요. 미래제왕. 근데 지난번에는 날이 안 좋았어. 컨디션이 되게 안 좋았다라고 하는데 이번에는 다릅니다. 컨디션이 지금 올라와 있다라고 얘기를 하니 미래제왕이 선행 가서 그대로 꽂을 가능성, 말이 좋아졌으면 가능성 있는 겁니다. 지난번 그렇게 못 뛰었어도 요렇게 잡히잖아요. 그만큼 말은 좋아져 있다. 이거이고요. 복병 중에 2번 1단고가 무섭습니다. 복병 중에는 1단고가 무서워요. 요거 지난번에 가벼워가지고 3차까지 왔거든요. 이번에도 부담이랑 동일해요. 가볍습니다. 천하군자랑 1단고가 코 차이였어요. 그런데 이번 경주 1단고가 안 되라는 법이 없단 말이죠. 자, 1단고가 무섭습니다. 배당마 중에서는. 그리고 외곽에서는 9번 황해군까지가 되는 말로 봅니다. 근데 동백여신도 지난번에 입상을 했지만 최적 전개하고서 더 뛸 게 없어서 아무리 감량이라도 동백여신도 승군전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황해군이 지난번에 배당판에서 좀 밀렸잖아요. 원래 인기 1위였던 말이 3위로 배당판에서 밀리더니만은 빠졌던 그런 경주였고 그 당시 이 드림 매직이랑 드림볼트 센 말들이 그대로 입상하면서 제가 메인으로 적중했던 경주였는데 그 당시 이제 황해군이 한 타임 기복을 보였지만 얘는 사이즈가 있는 그런 말이기 때문에 황해군까지는 좀 보고 갈 수 있는 경주로 봅니다. 자, 요렇게 8번 놓고 1번이 좋아졌으니까 1번 재밌고요. 능력은 9번, 배당은 2번, 4번은 안 보고 8번 놓고 요렇게 제주 마지막 추천을 좀 드려봅니다. 자, 그리고 부경 8경주 오늘 자, 부경에서의 최대 승부처 가져갑니다. 부경에서의 메인
오늘 부경에서의 메인이에요. 최대 승부처. 자, 오늘 부경은 인기마 그대로 놓고 갈 거예요. 8번 클러치 위너라는 마필. 그러니까 클러치 위너를 놓고 가는 경주이니 다른 이 엄한 말이 와서 터지지 않는 이상 우선은 배당이 크지는 않습니다. 배당 자체는 크지 않지만 거품말을 제가 거품말을 꺾고 승부할 수 있는 경주라서 배당은 크지 않아도 제대로 힘줘서 때리는 경주. 이왕이면은 메인이라서 가장 중요하게 붙는 경주일 거 아닙니까? 배팅도 가장 크게 들어가는 경주 아닐 겁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맘 편한 안정감 있는 승부. 즉 경주를 보는 내내 진짜 맘 편하게 볼 때 있잖아요. 이미 막 확정된 것처럼. 그런 결과를 한번 좀 드려보고 싶어요. 근데 요 경주가 저는 그럴 수 있는 게임 같아가지고 배당이 크지 않더라도 안 되는 말 잘라내고 편안하게 볼 수 있는 그런 승부가 되지 않을까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뭐 클러치 위너는 또 지난 경주 이상으로 무조건 더 뛸 수 있는 말이고 뭐 압도적으로 또 팔리는 말이기도 하고요. 자, 클러치 위너에 대해서는 믿고 갑니다. 여기에 붙여서 안 되는 말 잘라내고 되는 말 세게 노려드릴 거니까 오늘의 부경 메인은 여기서 후반에 한번 진하게 승부할 수 있는 경주 오늘의 메인으로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지난주까지 금토일 많은 적중 드렸는데 원래 이제 산타넬리라고 하잖아요. 주식시장에서 산타넬리. 우리도 이번 주 계속 산타넬리로 금토일 아주 상승세를 쭉 이어가고 싶습니다. 그러한 느낌이고 좋은 느낌이니까 꼭 적중으로 보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경주 갈게요. 자, 부산 구경주. 자, 이 부산 구경주는 혼전입니다. 상당 혼전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이 좀 터질 수 있는데 자, 노리는 말은 6번 하늘보스라는 말입니다. 하늘보스. 자, 이 하늘보스가 보니까 원래 선행마 스타일인데 선입으로 따라가는 전개에서도 어느 정도의 가능성을 지난번에 보였어요. 여기 지금 같이 나오는 아리온 퀸카라는 말이랑 같이 뛰었었는데 아리온 퀸카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이제 부담량이 가벼워서 상승세의 컨디션을 보였는데 이 아리온 퀸카는 모래 맞으면 조금 덜 뛰는 스타일이기도 해서 이번에 아리온 퀸카가 더 인기를 모으긴 하지만 모래에 대한 부분은 조심스러운 건 있죠. 모래를 맞을 수도 있으니까. 그러면 오히려 아리온 퀸카보다는 하늘보스가 오히려 더 맘 편하게 승부할 수 있는 말 아닌가? 물론 아리온 킹카도 모래 안 맞으면 자기 실력을 그대로 보여줄 수 있지만 저는 하늘보스가 좀 더 전개로 봤을 때도 유리하다. 전개로 봤을 때도. 아리온 킹카도 좋게 봐요. 상대방 1순위로 봅니다. 저는. 아리온 킹카. 근데 아리온 킹카가 모래를 맞으면 골치 아프다. 모래를 맞으면. 자,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경주는 이렇게 보려고 하는데 자, 6번 하늘보스의 전개상 이점을 가지고 7번을 먼저 보되 얘가 모래 맞으면 덜 뛰는 말이니까 똑같이 순발력 있는 말 중에 안쪽에 5번 세븐드래곤 있습니다. 세븐드래곤 서승훈 기수 타고 있으니까 요것도 좀 볼 것이고 여기에 3번 월드 톱티어. 자, 안쪽에서 전개 이점 살려갈 수 있고 게다가 얘는 점핑으로 출전하면서 한 번 더 입상에 대한 의지를 보이는 거예요. 감량을 노리면서. 안쪽이니까 얘도 앞장 튀어나갈 수 있는 말들이에요. 그래서 6번을 놓고 앞에서 뛸 수 있는 357을 함께 노려가는 경주로 요 레이스는 6번 놓고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하늘보스의 전개 이점을 기대해보면서 자, 이렇게 오늘 마지막 부산 경주까지 분석을 드려봤고요. 자, 제가 추천드리는 말들이 이번 주도 아주 잘 뛰었으면 좋겠습니다. 선전하면서 우리 올해 마지막 마무리를 정말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는 한 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아직 뭐 경마는 아직 토요일 일요일까지 많이 남아있으니까 토요일 일요일에서도 좋은 방송으로 좋은 내용으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장에서 다시 찾아뵙죠. 감사합니다.